황제내경 이법방의론 제12. 황제가 물었다. 의원이 병을 치료할 때 같은 병의 치료법을 달리해도 모두 치유가 되는 것은 어떤 이치인가? 기백이 말했다. 그것은 지역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쪽은 천지가 처음 시작되는 기가 통하고 있어 기후가 온화하고 물고기와 소금이 생산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어류를 많이 먹고 짠맛이 나는 음식을 잘 먹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너무 먹으면 열사가 장과 위에 머물게 됩니다. 짠 것을 너무 먹으면 피가 상하므로 이곳 사람들은 피부가 까맣고 살결이 거칩니다. 병이 나면 등창이나 부스럼 같은 게 생겨 돌침을 놓아 치료해야 합니다. 돌침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동쪽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서쪽 지역은 고원에 속하고 산이 많아 금과 옥이 많이 나고 땅에는 모래자갈이 많습니다. 자연적으로는 가을에 수렴하고 쌀쌀한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언덕에 사는데 거처하는 곳이 바람이 많고 풍토의 성질이 거셉니다. 생활은 검소하고 짐승의 가죽을 걸쳐 입고 풀로 엮은 자리에 누워 잡니다. 음식은 동물성 기름을 가진 식품을 위주로 먹습니다. 그들은 몸에 살이 쪘기 때문에 외부의 사기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체 내부에서 병이 발생하기 쉽고 그 치료는 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물 요법이 서쪽에서 전해졌습니다. 북쪽 지역은 기후가 춥고 자연계의 겨울과 마찬가지로 만물이 움츠립니다. 이곳은 지형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높은 언덕에 사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추워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환경에서 삽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음식은 소나 양의 젖을 주식으로 합니다. 내장은 풍안이 들기 쉬워 복부가 더부룩하게 불러오는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쑥뜸을 뜨는 치료 방법은 북쪽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남쪽 지역은 자연적으로 만물이 잘 자라고 번식하는 여름과 비슷합니다. 양기가 왕성하고 지형은 낮아서 안개와 이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신맛이 나거나 발효된 음식을 잘 먹습니다. 피부는 치밀하고 홍조를 띱니다. 병이 나면 근육과 힘줄에 경련이 나고 마비 증상이나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치료할 때 작은 침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9가지 침, 참침, 원침, 시침, 봉침, 피침, 원리침, 호침, 장침, 대침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남쪽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중앙지역은 지형이 평평하고 습기가 많아 만물 성장에 적합합니다. 사람들은 먹는 음식 종류가 다양하고 생활이 편안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은 근육이 위축되고 힘이 없어지는 위약함, 팔다리가 싸늘해지는 권력 및 한열 등입니다. 이걸 치료하려면 도인술과 안마 방법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도인과 안마가 여기서 전해졌습니다. 실력 있고 이름 있는 의원은 갖가지 치료법을 수집해서 병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치료법은 달라도 질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병세를 잘 알고 치료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정변기론 제13.
황제가 물었다. 내가 들으니 옛날에 병을 치료할 때는 병자의 정신을 변화시켜 정서를 바꿔주는 주문을 외워 고치는 축유 방법만으로 병이 치료했다고 하는데 왜 지금은 약물로 체내의 병을 치료하고 침과 돌침을 체외에 놓아 병을 치료하는데도 나을 수 없는 것이오. 기백이 말했다. 과거 사람들은 야외의 동굴에서 살고 사방은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것으로 추위를 쫓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 서늘한 곳에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근심이 없고 외형상으로도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다툴 일이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인체의 외부에 사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체내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체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침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 몸은 피로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더위와 추위가 번갈아 찾아드는 사계절의 기후변화 법칙에 따르지 않아 허적사풍의 침입을 당합니다. 병을 일으키는 사기가 체내로 들어와 오장과 골수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합니다. 큰 병이 위급한 병이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어 심리를 조절하는 방법만으로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탕액요리론 편 제14 왕이 물었다. 오곡으로 탕액과 약수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기백이 답했다. 쌀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데 볏짚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쌀의 기는 완전하고 볏짚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쌀은 천지의 조화로운 기를 얻어 땅의 높낮이가 적당한 곳에 자라므로 기가 완전합니다. 적당한 계절의 수확감으로 볏짚이 질기고 단단합니다. 황제가 말했다. 병자의 몸이 쇠약해지고 기혈이 고갈되면 병을 치료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왜 그런가? 기백이 말했다. 병자의 정신과 마음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말했다. 정신과 마음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런가? 기백이 말했다. 돌침을 놓아 병을 치료하는 것은 기혈을 인도하는 방법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병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병자의 정신이 허약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그러면 병도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정신이 약하면 영기와 위기가 산란해 수습할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끝을 모르고 근심 걱정이 그치지 않으면 정신과 마음이 약해지고 영기가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신기가 인체에서 분리되어 질병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맥교정미론 제17 황제가 물었다. 진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백이 대답했다. 진맥은 보통 새벽에 해야 합니다. 양기가 아직 요동하지 않고 음기가 흩어지지 않았으며 음식을 먹지 않아 경맥의 기가 가득 차지 않고 낙맥의 기도 평온합니다. 기혈이 문란하지 않으므로 병이 있는 맥이 뛰는 상태를 진찰하기 좋습니다. 맥은 혈액에 모이는 곳이고 혈액의 운행은 기가 통솔합니다. 장맥은 기의 운행이 막힘이 없음을 보입니다. 단맥은 기분에 병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 맥이 빠르게 뛰는 삭맥은 가슴속이 열이 나면서 답답한 증세를 설명합니다. 맥이 크게 뛰는 것은 병세가 심해지고 있음을 보입니다. 상부, 즉 촌맥의 맥이 왕성한 것은 기가 역상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기가 가슴을 막습니다.
하부 즉 청맥에 맥이 왕성한 것은 기가 아래에서 막혀 뭉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기가 복부에 있습니다. 멎었다 뛰는 대맥은 원기가 쇠약한 것이고 가늘고 작게 뛰는 세맥은 정기가 약한 것이고 거칠고 긁는 것처럼 뛰는 산맥은 혈기가 막혀 심장이 아픈 것이고 맥이 지나치게 강하게 뛰어 샘이 솟아오르는 것 같이 되면 병세가 위중해 위험한 상태입니다. 맥이 뛰는 듯 마는 듯 희미하며 활시위가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머지않아 죽음이 이를 증상입니다. 오장은 인체 내부의 전기를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만일 복부가 답답하고 더부룩하며 목소리가 낮고 탁해 퍼져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면 이것은 중초에 습사가 있어 중기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소리가 낮고 미약해 한나절이 걸려야 겨우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중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병자가 옷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낯익은 사람과 낯선 사람을 가릴 줄 모르면 정신이 혼란한 것입니다. 음식물을 저장하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게 대변을 흘리는 것은 비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흘리는 것은 신장의 출납을 조절하는 기능이 허약해져 방광이 진액을 저장할 수 없어서 초래된 것입니다. 오장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으면 병에 걸렸다 해도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오장에 전기를 저장할 수 없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기가 성하면 물을 건너는 꿈을 꾸다가 놀라서 깨어납니다. 양기가 성하면 불이 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음양이 모두 성하면 서로 죽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상부가 성하면 위로 날아오르는 꿈을 꾸고 하부가 성하면 아래로 추락합니다. 과식을 했을 때 남에게 물건을 주는 꿈을 꾸고 배가 고플 때 물건을 받습니다. 간이 성하면 꿈을 꾸면 화를 냅니다. 폐기가 성할 때 꿈을 꾸면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뱃속에 유충이 많으면 여러 사람이 자꾸 모이는 꿈을 꿉니다. 회충이 많으면 여러 사람과 다투어 다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맥을 보는데 일정한 법칙이 있으니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합니다. 맥이 뛰는 상태는 계절이 바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적 맥박은 봄에는 위로 떠오르면서 부드러워 물고기가 물결 속에서 노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맥박이 피부에 충만해서 만물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맥박은 미약하고 가라앉아 있어서 살갗 바로 아래 있는 것 같으니 겨울잠 자는 벌레가 동굴로 들어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 맥박은 뼈 사이에 가라앉아 있어 겨울잠 자는 벌레가 숨어 있는 것과 같고 사람이 깊숙한 내실에 거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맥을 통해 내부 상황을 알려면 깊이 눌러봐야의 요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맥으로 외부가 어떤가를 알려면 병정에 근거하여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추나추동과 안과 박, 이 6가지가 맥을 짚는 원칙입니다. 선명오기편 제23 오장의 전기가 어느 한 곳으로 몰리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심장에 모이면 기뻐 웃음이 납니다. 폐장에 모이면 슬퍼집니다. 간장에 모이면 화가 납니다. 비장에 모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신장에 모이면 두려워집니다. 이것을 오병이라고 하는데 모두 오장의 전기가 허한 틈을 타고 어느 한 장으로 모여들며 나타난 것입니다. 오장 각각이 싫어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은 뜨거운 것을 싫어합니다.
폐는 추운 것을 싫어합니다. 간장은 바람을 싫어합니다. 비장은 습한 것을 싫어합니다. 신장은 건조한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을 오호라고 합니다. 오장의 병은 5가지 맛 중에 각각거리는 것이 있어 오금이라고 하는데 병이 있을 때 오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매운맛은 기를 소진시키기 때문에 기병이 있을 때 먹으면 안 됩니다. 짠맛은 피를 상하게 하므로 혈병에는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쓴맛은 뼈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뼈에 병이 생겼을 때는 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단맛은 살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살에 병이 생겼을 때 단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신맛은 힘줄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힘줄에 병이 생겼을 때 신 음식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장은 각각 갈무리하고 있는 것이 있어 오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장이 각기 주관하는 대상을 오주라 합니다. 심장은 신을 갈무리하고 혈맥을 주관합니다. 간장은 혼을 갈무리하고 힘줄을 주관합니다. 신장은 지를 갈무리하고 골수를 주관합니다. 비장은 의를 갈무리하고 근육을 주관합니다. 폐장은 백을 갈무리하고 피부를 주관합니다. 지나치게 필요한 증상은 5가지가 있고 각각의 부위가 손상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오랫동안 보면 심장이 피로해져서 혈을 상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폐가 피로해져서 기를 상하게 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비장이 피로해져서 근육을 상하게 됩니다. 오래 서있으면 신장이 피로해져서 뼈를 상하게 됩니다. 오래 걸으면 간장이 필요해져서 힘줄을 상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로라고 합니다. 보명전형론 편 제25 황제가 물었다. 천지간에 만물이 갖추어져 있으나 사람보다 귀한 게 무엇이 있겠소? 사람은 천지 기운을 빌어 살아가고 사계절의 법칙에 따라 성장하오. 위로는 군왕에 이르고 아래로는 보통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 몸을 온전히 보존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소원하오. 그러나 몸에 병이 생겨도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 따라서 병을 일으키는 사기가 깊숙이 침입해 뼛속까지 들어가면 제거하기 쉽지 않게 되오. 이것이 걱정하는 점이어서 침을 써서 질병과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데 어찌하면 되겠소? 기백이 말했다. 질병을 진단하려면 병자의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소금의 짠맛은 그것을 저장하는 그릇에서 물이 빼어나오게 됩니다. 검은고에 줄이 끊어지려 할 때는 반드시 목이 쉰 듯한 소리가 납니다. 나무가 썩으면 나뭇잎도 썩 떨어집니다. 질병이 위중하게 되면 닭곡질이 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4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오장육부가 상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약물 치료를 해도 쓸모없고 침을 놓아도 안 됩니다. 이것은 피부와 살이 크게 손상되어 혈기가 비정상적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연에 이런 일을 방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황제가 말했다. 사람이 태어나 형체를 갖추는 것도 음양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소. 천지의 2기가 서로 합해 세상 만물이 생겨나게 되오. 지리상으로 말하자면 9당으로 나뉘고 기후로 말하자면 4계절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어. 각각의 달은 큰 달과 작은 달이 있고 날에도 낮이 짧은 날과 긴 날이 있듯이 만물은 동시에 세상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로 질 수 없소. 인체의 허실의 변화도 복잡하오.
어찌하면 요점과 요령을 파악해 만물과 만사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오. 기백이 말했다. 오행이 변화하는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목이 금을 만나면 베입니다. 화가 수를 만나면 꺼지고 토는 목에 의해 갈라지거나 부석해집니다. 금이 화를 만나면 녹아버립니다. 수가 토를 만나면 물길이 막힙니다. 이러한 원리로 모든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데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역조론편 제34 황제가 물었다. 옷이 따뜻하지 않은데도 몸에서 열이 나면서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요? 기백이 말했다. 음기가 적으면 양기가 우세함으로 열이 나고 답답합니다. 황제가 말했다. 어떤 사람은 옷이 얇아도 아니고 체내에 한기도 없는데 추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즉 체내에서 한기가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런가? 기백이 말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절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양기가 적고 음기가 많아 물속에서 나온 것처럼 추위를 느낍니다. 해론편 제38 황제가 물었다. 폐장이 병들면 해수 콜록콜록하는 기침이 발생하는 건 왜 그런가? 기백이 말했다. 오장육부가 병들면 모두 해수가 발생할 수 있고 폐장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닙니다. 황제가 말했다. 구체적으로 듣고 싶소. 기백이 말했다. 피부와 털은 체표를 주관하므로 폐와 짝을 이룹니다. 피부와 털이 한기를 맞으면 한기가 체내의 폐로 침입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것을 마시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었다면 한기가 위로 들어와 폐맥을 따라 폐로 들어가게 되어 폐가 한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안팎의 한사가 서로 결합하여 폐에 머무르면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장은 상응하는 계절에 따라 병에 걸리게 되는데 폐장이 제철이 아닌 때라면 다른 장부에 병이 있어 폐장에 전이된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오장은 각기 주관하는 계절에 한사의 침입을 받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우면 기침이 나고 심각한 한기가 침입하면 설사가 나고 복통을 일으킵니다. 일반적으로 가을에는 폐장이 사기의 침입을 받고 봄에는 간장이 사기의 침입을 받고 여름에는 심장이 사기의 침입을 받고 늦여름에는 비장이 사기의 침입을 받고 겨울에는 신장이 사기의 침입을 받습니다. 황제가 물었다. 그러면 해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소? 기백이 말했다. 폐해의 증상은 소리를 내면서 숨을 헐떡이게 되는데 증세가 심각하면 각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해의 증상은 기침을 할 때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후두부에 뭔가 걸려 막혀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심각하면 인후가 붓고 아프며 막힙니다. 간해 증상은 기침이 날 때 양옆구리가 아프고 증세가 심각해지면 돌아눕지도 못하게 됩니다. 돌아누우면 양쪽 옆구리 아래가 부풀어 오릅니다. 비해 증상은 기침을 할 때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고 은근히 어깨와 등 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 증세가 심각하면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면 기침이 심해집니다. 신해 증상은 기침할 때 허리와 등이 서로 당기며 아프고 증세가 심각해지면 기침을 하며 점액질을 토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육부의 해수 증상은 어떠한가? 기백이 말했다. 오장의 해수가 오래되어도 치유되지 못하면 육부로 전이됩니다. 비해가 치유되지 못하면 위가 병에 걸리는데 위해 증상은 기침을 하며 구토를 하고 너무 심해지면 회충을 토합니다. 간해가 치료되지 않으면 담이
쓸개가 병에 걸리는데 다음의 증상은 기침을 하다가 심해지면 숨물을 토할 수 있습니다. 폐해가 호전되지 않으면 대장이 병에 걸릴 수 있는데 대장해의 증상은 기침을 하다가 심해지면 대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심해가 호전되지 않으면 소장이 병에 걸리는데 소장해 증상은 기침을 하면 방귀가 나와 항상 기침과 방귀가 함께 나옵니다. 신해가 오랫동안 나아지지 않으면 방광이 병에 걸리는데 방광해 증상은 기침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말한 해수 증상들이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으면 삼초가 병에 걸립니다. 삼초해 증상은 뱃속이 더부룩해서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런 해수 증상들은 어떤 장부에서 병이 발생했든지 한사가 위로 모였다가 폐로 들어간 것이니 대부분 끈끈한 가래를 뱉고 얼굴이 붓고 기가 거슬러 오르게 됩니다. 가통론편 제39 황제가 말했다. 무수한 질병이 모두 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고 있소. 너무 불같이 화내면 기가 위로 오르고 너무 기뻐하면 기가 늘어져 풀어지고 슬픈 생각을 많이 하면 기가 사그러들고 두려워하면 기가 가라앉고 추워지면 기가 모이고 더우면 기는 밖으로 새나가고 너무 놀라면 기가 어지러워지고 과로하면 기가 소모되고 생각을 너무 하면 기가 맺히오. 이 9가지 기의 변화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오. 기백이 말했다. 화를 내면 기가 위로 거슬러 오르며 심하면 피를 토하거나 먹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설사를 합니다. 이걸 기상이라고 합니다. 기뻐하면 기가 순조롭고 뜻이 잘 펼쳐져 영기와 위기가 잘 통함으로 기환이라 합니다. 슬픔이 너무 지나치면 심계는 오그라들고 폐엽은 펼쳐지고 상초의 기가 통하지 않아 영기와 위기가 펴지지 못하고 열기가 가슴속에 맺힘으로 그래서 기를 소모하게 되므로 기소라 합니다. 두려움이 지나치면 전기가 약해지고 전기가 약해지면 상초가 막히고 기가 하초에 맺혀 하초가 불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하라 합니다. 차가운 기운은 경락의 흐름을 막아 영기와 위기가 통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수라 합니다. 더워지면 피부가 열려 영기와 위기가 지나치게 빠져나가 땀을 많이 흘림으로 기설이라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며 의지할 곳을 몰라하고 신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생각이 정리되지 못하므로 기란이라 합니다. 과로하면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리게 되고 체내와 체외에 기가 흩어져 소진됩니다. 그러므로 기모라 합니다. 생각을 너무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신은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정상적 기의 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기결이라 합니다. 복중론 편 제40 황제가 물었다. 윗배가 그득하게 불러오르는 병에 걸리면 아침에 음식을 먹고 저녁까지 다시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되는 것은 무슨 병이요? 어찌 치료하면 됩니까? 기백이 말했다. 이런 병은 고창이라고 부릅니다. 약술인 기시례로 치료하는데 한 죄를 지으면 효과를 볼 수 있고 두 죄를 지으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기시리 누렇게 될 때까지 볶은 기시백 1냥을 쌀로 담근 술 3그릇에 넣은 다음 여러 차례 끓어오른 뒤 따뜻하게 복용합니다. 하루에 2번 복용합니다. 기시백은 닭똥의 흰 부분을 말합니다. 기시의 성질이 쌓인 것을 해소시켜 기를 아래로 내림으로 대소변에 매우 좋고 실증을 일으키는 사기를 물리치는데 좋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한 증상이 있는 병자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발작을 하면 비린 냄새를 먼저 맡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흐르죠. 동시에 피를 토하고 사지가 싸늘해지면서 눈이 어지라고 대변과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오? 어찌 걸리는 것이오? 기백이 말했다. 이 병을 혈고라고 하는데 나이 어릴 때 피를 심하게 흘렸거나 또는 많이 취한 상태에서 성교를 해서 전기가 소모되고 간장이 상해서 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자의 경우는 월경이 줄거나 멈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황제가 말했다. 어찌 치료하며 무슨 방법으로 혈기를 회복시키는 것이오? 기백이 말했다. 오즉골과 여여 두 약재를 4대1의 비율로 혼합하고 참새알로 반죽해서 파달 정도 크기의 환약으로 만듭니다. 매번 환약 5알씩 복용하고 밥을 먹고 건어물에 즙을 마셔 삼키면 장도가 통하고 상한 간장에도 좋습니다. 오즉골은 곧 오적골이니 갑오징어의 뼈로 해초표라고도 부릅니다. 그 맛은 짜고 떫고 미온인데 여자들은 적백대어나 혈고 경패에 잘 듣습니다. 처방은 정기혈을 보양해 폐장, 간장,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잘 돌게 해 경맥을 소통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피가 부족하거나 정기가 부족해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선생께서는 열중병이나 소중병에는 기름이 있고 단맛이 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방향성이 강한 약초풀이나 광물성 약재들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소. 그것은 광물성 약재를 쓰면 종기가 나기 쉽고 방향성이 강한 약초를 쓰면 미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러나 열중이나 소중을 앓는 사람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라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고 향초나 광물성 약재를 쓰지 않으면 병이 치유되지 않으니 견해를 듣고 싶소. 기백이 말했다. 방향성 약물의 성질은 맵고 뚫는 힘이 강하며 광물성 약재는 기운이 사납습니다. 이 두 약재는 모두 반응이 빠르고 성질이 강해서 성정이 온화한 사람이 아니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황제가 말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약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소? 기백이 말했다. 병 자체의 열기가 사나운데 약물의 성질 또한 그러니 두 가지가 함께 모이면 비장의 기를 상하게 됩니다. 비장의 기는 토에 속하고 토는 목과 상극입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할 때가 마침 가을의 날이면 병은 더 위중해집니다. 봄이나 새벽이면 병은 더 위중해집니다. 열중과 소중은 곧 소갈증 중의 상소와 중소병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열중, 음식을 많이 먹고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소중에 해당합니다. 풍론편 제42 황제가 물었다. 풍기가 인체를 손상시키면 어떤 이는 한열에 걸리고 어떤 이는 열중에 걸리고 어떤 이는 한중에 걸리고 어떤 이는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반신불수, 편풍에 걸리기도 하오. 이것은 모두 풍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병이 다르게 나타나 이름이 여러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오장육부까지 침입하지요. 그 가운데 어떤 이치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 알려주시오. 기백이 말했다. 풍기가 인체에 침입하면 피부 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가게 되어 체내에서도 시원스럽게 통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바람으로 말하자면 움직임이 민첩하고 변화무쌍합니다.
땀구멍과 피부가 열려 느슨해지면 오싹하면서도 한기가 들어 추워지고 땀구멍과 피부가 닫히면 열이 나고 답답합니다. 한기가 들면 식욕이 감퇴하고 열이 나면 살이 마릅니다. 그러니 사람이 갑자기 한기가 들어 몸이 떨리고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되는데 이런 병을 한열이라고 부릅니다. 풍기가 양명경을 통해 위로 들어가면 경락과 맥락을 따라 위쪽으로 흘러 들어가 눈 안쪽의 눈초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이 찐 사람이면 풍기가 체외로 발산하지 못하고 머무르다가 열중이 되어 열기가 위쪽으로 올라가 두 눈이 누렇게 됩니다. 마른 사람이라면 피부가 열려 풍기가 체외로 배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추위를 잘 느끼게 되니 한중으로 발전하여 한기가 위로 올라와 운행하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풍기는 태양 경맥을 통해 인체에 침입해 여러 경락의 수혈을 따라 돌며 피부 및 기육의 곳곳으로 퍼져 위기와 충돌하고 얽히면 경맥의 기도가 시원스럽게 통하지 못하므로 살이 붓고 종기나 부스럼이 납니다. 위기에 응어리가 져서 막힌 곳이 있으면 온몸의 살과 피부를 운행할 수 없으므로 살이 저리면서 마비되어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문둥병은 풍사가 경맥으로 침입해 영기에 열이 쌓여 그 기운이 탁하여 맑지 못하게 된 것이니 코뼈가 상하여 문드러지고 안색이 초췌해지고 피부에 종기나 부스럼이 나면서 문드러지게 됩니다. 문둥병은 여풍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풍 안에 사기가 혈맥으로 침입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제거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문둥병이라 합니다. 먼저 우한과 열이 번갈아 발열되기 때문에 한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신풍은 평정 여름의 것이고 간풍은 가을 봄의 것이고 신풍은 임계 겨울 것이고 폐풍은 경신 가을 것이고 비풍은 무기 늦여름 것입니다. 봄의 가을의 날에 바람에 상하면 간풍이 됩니다. 여름의 평정의 날에 바람에 상하면 신풍이 됩니다. 늦여름 무기의 날에 사기에 상하면 비풍이 됩니다. 가을의 경신의 날에 사기가 들어오면 폐풍이 됩니다. 겨울의 임계의 날에 사기가 들어오면 신풍이 됩니다. 풍사가 오장육부의 수열로 침입해 안으로 장부에까지 전이 되는 것이 오장육부의 풍입니다. 경락과 오장육부 할 것 없이 각각 혈기가 약한 곳으로 풍이 들어오면 반신불수가 됩니다. 편풍이 됩니다. 풍기가 풍부열로 침입해 경락을 따라 위로 올라가 뇌로 들어가면 뇌풍이 됩니다. 뇌풍은 풍사가 뇌에 침범해 생기는 증상으로 목덜미와 등이 시리고 뒷머리 부분이 찬감이 있습니다. 바람을 싫어하고 머리가 아프며 뺨까지 통증이 전달됩니다. 풍사가 머리로 들어가 목계까지 침범하면 목풍이 되는데 양쪽 눈으로 바람과 한기를 맞기 싫어하게 됩니다. 많이 취한 상태에서 풍사의 침입을 당하면 누풍이 됩니다. 방사를 하는 중에 땀을 흘려 풍사의 침입을 당하면 내풍이 됩니다. 내풍은 내부의 장기가 허하여 나타나는 풍증으로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경련이나 마비 증상, 구한 와사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막 머리를 감고 나서 풍사의 침입을 당하면 수풍이 됩니다.
풍사가 침입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치유가 안 되면 전이 되어 장풍이 되고 먹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설사하게 됩니다. 풍사가 피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땀이 나오는 설풍이 됩니다. 그러니 풍사는 갖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변화하는 양상이 너무 다양해서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때 일정한 법칙이 없습니다. 다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결국 풍사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왕제가 말했다. 오장과 관련된 풍증이 나타나는 증상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진찰할 때 중시해야 할 점과 병세의 특징을 알려달라. 기백이 말했다. 폐와 관련된 풍증, 폐풍의 증상은 땀이 자주 나고 바람을 싫어하며 안색이 창백하고 기침을 하고 숨이 차기도 하는데 낮에는 비교적 증세가 가벼운 편이지만 밤에는 심해집니다. 진찰할 때 보는 것은 눈썹 위에 흰빛이 보이는가를 살핍니다. 심장과 관련된 풍증, 심풍의 증상은 땀을 자주 흘리고 바람을 싫어하며 몸이 마르고 화를 잘 내며 안색이 발그레집니다. 병이 위중할 때는 말을 더듬기도 합니다. 진찰할 때 입술과 혀를 살펴보면 붉은 빛을 띱니다. 간장과 관련된 풍증, 간풍의 증상은 땀을 자주 흘리고 바람을 싫어하며 안색에 푸른빛을 띱니다. 목구멍이 말라 건조하고 화를 잘 냅니다. 이성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진찰할 때 눈 아래를 잘 보면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비장과 관련된 풍증, 비풍의 증상은 땀을 자주 흘리고 바람을 싫어하며 몸은 자꾸 피로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기 싫어하고 얼굴빛이 누렇고 음식을 먹기 싫어합니다. 진찰할 때 코 위를 주위에서 살피면 누런빛을 띠고 있습니다. 신장과 관련된 풍증, 즉 심풍의 증상은 땀을 자주 흘리고 바람을 싫어하며 얼굴이 붓고 등뼈가 아파 고추 세우지 못합니다. 안색이 검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데 진찰할 때 살을 주의 깊게 보면 거무스름한 빛을 띠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풍증, 위풍의 증상은 목에서 땀이 자주 나고 바람을 싫어하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가슴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배는 더부룩하고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아 몸이 차가우면 배가 부풀어 오르기 쉽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진찰할 때 보면 환자가 몸은 말랐는데 배만 큰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와 관련된 풍증, 수풍의 증상은 머리에 땀이 자주 나고 바람을 싫어하며 풍기가 발동하기 전날에 증세가 심해져 머리가 아파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가 풍기가 발동하는 날이 되면 병세가 오히려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신 뒤 나타나는 풍증, 누풍의 증상은 자주 땀을 흘립니다. 바람을 싫어하여 얇은 옷을 입을 수 없고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납니다. 병세가 위중할 때는 온몸에 땀이 나고 숨이 차며 바람을 싫어하고 옷이 항상 땀으로 축축하고 입술은 말라 갈증이 나고 수고로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설풍의 증상은 땀을 자주 흘리고 많이 흘려 옷이 젖고 입속이 마르고 온몸이 아프고 오한이 납니다. 비론편 제43 황제가 물었다. 절인 증상인 비는 어떻게 발생하오? 기백이 말했다. 풍, 한, 습의 기가 뒤섞여 인체에 침범하면 저리고 아픈 비병이 생깁니다. 그중 풍사가 심해서 일정한 부위가 없이 이곳저곳 쑤시는 듯하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행비라고 합니다. 한사가 특히 심해서 살과 뼈마디 사이가 뭉쳐 풀어지지 않고 아픈 것을 통비라 합니다. 습사가 심해서 무겁고 둔한 느낌이 드는 것을 착비라고 합니다.
황제가 말했다. 비병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데 어떤 것이요? 기백이 말했다. 겨울에 병이 나면 골비라고 하고 봄에 병이 나면 근비라고 하고 여름에 병이 나면 맥비라고 하고 늦여름에 병이 나면 기비라고 하고 가을에 병이 나면 피비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골비는 뼈가 아프고 몸이 무겁고 근비는 근육과 힘줄이 오그라들고 관절이 아프고 맥비는 불규칙적으로 열이 나고 피부와 근육에 자결감과 통증이 있고 기비는 피부와 근육이 저리고 아프거나 가려우면서 힘이 없어서 피곤하고 땀이 많이 나고 피비는 피부가 마르면서 감각이 둔하고 통증과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오장의 음기가 편하고 고요하면 정신이 안으로 수렴되고 동요를 일으켜 가벼이 움직이면 정신이 흩어집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장과 위가 상합니다. 이렇게 생긴 나쁜 기운으로 인하여 숨을 급하게 몰아쉬면 풍한 습의 침입에 의해 절인 증상을 일으키는 비기가 폐에 모여있게 됩니다. 나쁜 기운으로 인하여 근심이 많아지고 굴뚝하게 생각을 많이 하면 풍한 습의 침입에 의해 절인 증상을 일으키는 비기가 심장에 모이게 됩니다. 나쁜 기운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보게 되면 풍한 습의 침입에 의해 절인 증상을 일으키는 비기가 신장에 모이게 됩니다. 나쁜 기운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기운이 빠지면 풍한 습의 침입에 의해 절인 증상을 일으키는 비기가 간장에 모이게 됩니다. 나쁜 기운으로 인하여 굶주림이 지나쳐 살이 심하게 마르면 풍한 습의 침입에 의해 절인 증상을 일으키는 비기가 비장에 모이게 됩니다. 갖가지 절인 증상이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으면 점점 인체 내부로 침입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풍사가 가장 심할 경우에는 치료가 쉽습니다. 황제가 물었다. 비기는 또 어떻게 육부로 침입하오? 기백이 말했다. 음식을 잘 짜지 못하고 사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면 육부에 비기가 침입합니다. 육부에도 각기 수열이 있는데 풍한습에 3가지 기가 외부에서 그 수열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때 음식 때문에 손상되면 안팎이 호응해서 병사가 수열을 따라 들어와 각기 육부에 침입해 머물게 됩니다. 황제가 물었다. 침을 놓아 비증을 치료하는 것은 어떠하오? 기백이 말했다. 오장에 각각 수열이 있듯이 육부에도 그에 맞는 혈이 있으며 경락과 맥락이 속한 부위에 따라 각기 발병하는 곳이 있으니 각각의 경우에 따라 치료를 진행해야만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영기, 위기도 풍한습과 서로 어울려 비증을 일으킬 수 있소. 기백이 말했다. 영기는 음식물에서 생성된 전기를 말합니다. 그것이 평화롭게 오장에서 조화를 이루고 육부로 전달되어 퍼지고 나면 경맥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경맥을 따라 상하로 운행하면서 오장을 관통하고 육부를 연결합니다. 위기는 음식물에서 생성된 세찬 기운, 한기로 빠르고 신속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경맥을 통해서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부 속과 살결 사이에서 순행하면서 위로는 횡격막을 따뜻하게 하여 가슴과 배로 흩어집니다. 영기와 함께 2기가 제대로 운행하지 못할 때 병이 듭니다.
그러니 길을 잘 통하게 해야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기와 위기가 풍한 습의 세 기운과 서로 어울리지 않아 비중에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비증에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위론편 제44 왕자가 물었다. 위병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오? 기백이 말했다. 폐는 오장 중에서도 가장 윗자리에 있어 으뜸이 되고 심장의 덮개이기도 합니다. 어쩌다 소중한 것을 잃거나 소원하던 일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심화가 폐를 태워 폐기가 통하지 못하게 되어 숨이 차거나 가래가 끓게 됩니다. 폐에 열이 있어 폐엽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에 열이 있어 폐엽이 타면 오장이 모두 보양을 하지 못하게 되어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위벽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지나치면 가슴의 낙맥이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 심기가 상하고 서로 통하지 않게 되어 양기가 안에서 요동칩니다. 이 병이 발전하면 가슴 밑에 혀를 압박해 아래로 흩어지게 해 소변을 볼 때 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본방편에서는 큰 경락이 텅 비어 있으면 처음에는 기욱이 저리다가 오래되면 맥 위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골똘히하거나 원하던 일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의식이 밖으로 떠돌게 됩니다. 방사를 지나치게 몸이 상하면 근육이 이완되거나 늘어져 근위가 발생합니다. 근위라는 것은 간의 열로 인해 발병하여 힘줄이 약해져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근위는 또한 유정, 백대 등의 병을 불러옵니다. 유정은 몸이 약해져 정액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백대는 백대하라고 하며 여자의 생식기에서 점액질이 병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경에서는 근위의 병은 간에서 발병하는데 성생활을 지나치게 해서 체내의 정기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습사에 침입을 당하거나 물속에서 일을 하면 체내에는 습이 머무르고 밖으로 눅눅한 곳에서 살면 피부와 근육으로 습기가 스며들어 저리고 쑤시고 육위가 됩니다. 육위는 살에 감각이 없고 심하면 팔다리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러므로 하경에서는 육위의 병은 너무 오랫동안 습기가 많은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여행을 가서 피곤한 데다가 무더운 날씨를 만나면 갈증이 나는데 갈증이 난다는 것은 양기가 체내에서 왕성해져서 내부의 정기가 손상된 것이니 내부 정기가 허약하면 허혈이 신장으로 침투합니다. 오행 가운데 신장은 수장에 속하는데 지금은 수가 화를 누릴 수 없는 상태이므로 뼈가 마르고 골수가 모자라게 됩니다. 두 다리로 몸을 지탱할 수도 없게 되면 골위로 발전합니다. 골위는 신장의 열로 인해 뼈가 약해져 허리와 잔등이 시큰거리며 힘이 없고 굽혔다 폈다 하는 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위는 너무 열이 나서 발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황제가 물었다. 5가지 위증을 어떻게 구별하오? 대답하여 말했다. 폐장에 열이 있으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머리카락이 부스러집니다. 심장에 열이 있어 심열이 있으면 얼굴빛이 벌겋고 낙맥이 부풀어 오릅니다. 간장에 열이 있으면 간열이 되면 얼굴이 푸르스름하고 손톱 발톱이 마릅니다. 비장에 열이 있으면 얼굴빛이 누렇게 되고 살이 떨립니다. 신장에 열이 있으면 얼굴빛이
연기를 보충하여 수혈의 기운을 잘 통하게 하는 방법을 써서 허한 것, 실한 것, 순조로운 것, 역행하는 것을 조절하고 근육과 힘줄, 뼈와 살을 막론하고 모두 사계절 중에서 각각 가장 왕성한 달에 맞추어 치료를 진행하면 호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봄에는 간장을 보양하고 여름에는 심장을 보양합니다. 권론편 제45 황제가 물었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궐병에 찬 것과 더운 것이 따로 있는데 왜 그렇소? 기백이 말했다. 양기가 발에서부터 약해지면 한궐이고 음기가 발에서부터 약해지면 열궐이 됩니다. 황제가 말했다. 열궐에서 열이 나면 먼저 발 아래부터 시작되는 것은 왜 그렇소? 기백이 말했다. 양기는 발가락 바깥쪽에서부터 생기고 음맥은 발 아래로 집중되어 발바닥 한가운데 모이게 되므로 양기가 우세해지면 음기의 부분을 침범하여 발 아래 열이 나게 됩니다. 황제가 물었다. 한궐, 즉 냉기가 거슬러 올라오는 증상은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 무릎에 이르게 되는데 왜 그렇소? 기백이 말했다. 음기는 발가락 안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릎 아래에서 집중되었다가 무릎 위에 모입니다. 그러므로 음기가 우세해지면 먼저 발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무릎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냉은 외부에서 인체로 침입한 한기가 아니라 내부의 양기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한궐은 무엇이 잘못되어 생긴 것이오? 전음은 여러 힘줄이 모이는 곳으로 족태음 비경과 족양명 위경이 서로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봄, 여름에는 양기가 많고 음기가 적습니다. 가을, 겨울에는 음기가 많고 양기가 적습니다. 한궐 증상을 앓게 되는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믿고 양기가 쇠퇴하는 가을과 겨울에도 힘을 소모합니다. 이처럼 아래에 있던 신음이 위로 떠올라서 심양과 다투기만 하고 아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때를 틈타 아래의 차가운 사기가 위로 거슬러 올라와 한궐이 되는 것입니다. 한사의 기운이 그 가운데 잠재되어 있어 그에 따라 양기는 점점 약해져 경락을 두루 돌며 영양을 공급하고 보충해 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양기가 하루하루 손상되면 음기만이 남아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